요즘 명절에 누가 차례 지내나요?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들 가는데 저희 같은 시댁도 별로 없을 거려. 저 너무 서운해, 어머니. 며느리는 그날 정말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 건지, 술을 빌려 진심을 얘기한 건지. 친척들 보는 앞에서 망신살이 뻗쳐서 친척들 볼 낯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4세 박정자입니다. 평생 며느리로 살 땐 시어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근데 막상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며느리가 더 무섭더라고요. 명절이요. 아이고, 며느리가 더 무섭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겨울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30년을 함께한 낡은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앞치마에는 제 시집살이의 모든 순간이 배어 있었어요. 기름 얼룩, 김치 국물 자국, 해진 끈. 저는 이 앞치마를 두르고 얼마나 많은 명절을 보냈을까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을 지켰던 그 시간들이요. 이제는 달라야 해. 저는 27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 제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어요. 명절 때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핀잔이 돌아왔죠. 여자가 이렇게 게으르면 쓰겠니? 내 아들 밥은 제대로 먹겠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몸이 아파도 명절이면 항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딸이 시집 가면 어떨까? 제 딸도 저처럼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다짐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어요. 명절 때도 쉬어라.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다 하며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억울함이랄까요? 서운함이랄까요?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공손하고 웃는 얼굴도 예뻐요. 하지만 명절 때만 되면 제가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작년 추석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며느리는 내내 거실에서 손자 민준이랑만 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좀 도와줄래? 아, 네. 금방 갈게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다가도 금방 민준이가 보챈다며 다시 거실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괜찮아.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억울함이었어요. 그나마 민준이와 놀다가 뒤늦게 와서는 전을 아들과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뭐라도 하나보다 했는데 아들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유, 자기야.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나한테 다 튀잖아. 아, 뒤집을 때 살살 해야지. 라고 아주 소리를 크게 내더군요. 지들끼리 집에서야 그럴 수 있다지만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딸로 생각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막상 내 아들 핀잔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부하가 났어요. 며칠 전부터 시장 봐오랴 음식하랴 이젠 저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죠. 수진아, 설거지는 내가 좀 해줘라.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래도 말은 잘합니다. 부하가 났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과 뭐라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와서 설거지를 하더군요. 요새는 남자들도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는 거 압니다.
저도 꽉 막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명절날 시부모님 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설거지도 지 남편한테 시키는 게 말이죠. 제가 이기적인 시어머니인가요? 이번 추석에도 나흘 전부터 저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혼자 갔어요. 어차피 부탁해봤자 바쁘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시장은 명절 분위기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조기를 샀어요. 싱싱한 걸로 5마리, 고사리도 사고 도라지도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60이 넘으니 힘드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한 해가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은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풀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올해는 자기가 음식 준비 다 하겠대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정말 수진이가 그러겠다고 하든. 그럼 수진이가 음식 준비 다 하기 힘들 테니 엄마가 뭐라도 해갈까?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오세요. 저는 놀라서 웃음이 났습니다. 오전에 시장을 좀 봐오긴 했지만 아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게 제가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못하는 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산적이랑요. 생선 굽는 거요. 그리고 전이랑 부침도요. 제가 그런 건 진짜 못해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산적, 생선, 전, 부침. 그게 다 뭡니까? 명절 음식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힘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래 처음 하는 건데 부담일 수 있으니 알았다. 내가 준비해서 가마. 다른 건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 나물도 무치고요. 과일도 깎고요. 갈비찜도 해야죠. 아, 그런데 어머니, 제가 솜씨가 별로 없어서 갈비찜은 홈쇼핑에서 미리 주문했어요. 나물 무치고 과일 깎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도 별로 안 가고요. 그나마 손 가는 갈비찜은 홈쇼핑에서 샀다고 하네요. 결국 힘든 건 다 나보고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속이 쓰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느라 결국 이 꼴이 된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야 했거든요. 조기는 노량진게 제일 싱싱하니까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시장에 도착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아줌마, 조기 얼마예요? 한 마리에 15,000원. 5마리 주세요. 조기를 샀습니다. 큰 걸로 5마리, 산적용 쇠고기도 샀어요. 한우 사태살 2kg, 전부칠 부추며 양파며 호박도 샀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손이 저렸어요. 하지만 택시를 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요. 옆에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 나이 때는 나도 저랬겠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명절 음식 재료를 사러 새벽부터 시장을 헤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오전 10시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있지.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미리 준비 좀 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저는 장을 본 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마침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이랑 마주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게요. 며느리가 앞에 도착한 후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 도어락을 가리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숫자판을 가리며 제가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 들어 깜빡깜빡해서 눈앞에서 보고도 못 외우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마치 제가 몰래 비밀번호를 외워서 맘대로 집에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모멸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도둑인가? 저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비밀번호조차 직접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마치 저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할머니! 손주 녀석이 반가운 얼굴을 하고 인사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음식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기를 손질했어요.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기 5마리를 손질하고 나니 손목이 아팠습니다. 저는 잠깐 쉬려고 부엌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게 보기 좋구나.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데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를 얇게 썰고 밑간을 했어요. 파와 양파도 썰었습니다. 꼬챙이에 고기와 채소를 번갈아 꿰었어요. 1개, 2개, 3개. 20개를 만드니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였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 라면 드실래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에이, 드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어요. 어머니, 여기요. 그래, 잘 먹을게. 저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는 시간. 저녁 6시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부추전, 동그랑땡. 종류별로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더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땀이 났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계속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민준이와 놀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 가서 쉬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전을 다 부쳤습니다. 접시에 가득 쌓인 전들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 많은 걸 내가 혼자 다 했구나.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와, 진짜 많이 만드셨네요. 그래. 이제 내일 명절 당일에는 산적만 굽고 생선만 구우면 돼. 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내가 편한 건 내가 힘들기 때문이야. 그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밤 10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봬요. 그래.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나는 뭐 하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쉬고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서러웠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남편과 같이 아들네 집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 9시에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어제 만든 산적과 생선을 들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묶고 화장도 했더군요. 수진아, 잘 잤어? 네. 어머니는요? 응, 나도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과일이 예쁘게 깎여 있었고 나물도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산적을 굽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산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산적을 뒤집으며 생선도 함께 구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더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세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세배해야지. 이렇게.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었어요. 11시 드디어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밥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60이 넘으니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차례가 끝나고 저희는 상을 물렸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제 딸 미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녀가 함께 왔어요.
엄마! 미선아. 저는 반가워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어요. 엄마, 잘 지냈어? 나 시댁 갔다가 오는 길이야. 그래, 그래. 저는 대답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더니 속삭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오늘 오빠네서 모인다길래 놀랐지 뭐야. 이젠 엄마 좀 편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속상하네. 근데 언니 오빠는 무슨 일이래? 바쁘다고 핑계만 대던 사람들이.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네 언니가 명절 준비한다니. 기특하지 뭐야. 딸은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오후 2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집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고 제 손끝엔 이미 기름 자국이 번들거렸죠. 며느리 수진도 도와주긴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도 힘은 들겠다 싶었어요. 수진아, 쉬었다 해. 얼굴이 좀 피곤하네. 괜찮아요,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정작 하는 건 손주 챙기기 뿐이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산적 생선, 전, 나물, 홈쇼핑에서 샀다던 갈비찜까지.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꽉 찼죠. 그때 고모가 말했습니다. 이걸 수진이가 다 준비한 거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셔야죠. 그 순간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고모는 감탄하듯 말했죠. 아이고,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참 대단하다.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로 어지러워서 겨우 숨 쉬고 있는데 그 공은 모두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녁 무렵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며 얘기들을 했어요. 분위기가 풀리자 수진이 술에 취한 말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명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웃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다 해외여행 간다던데 저는 여기서 전이나 붙이고 있네요. 하하,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만하라고 했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사 같은 거 이젠 그만해도 되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어머니께 좀 섭섭해요. 말은 괜찮다 하시면서 제가 뭐래도 못마땅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좀 답답해요. 그때 신우이 미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취했어요? 취했다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 언니네 친정집 아니에요. 시댁이라고요. 말을 좀 가려서 해요. 뭐가요, 아가씨? 사실 오늘도 언니가 뭘 다 했어요? 오늘 음식도 엄마가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절마다 언니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엄마는 언니가 힘들까봐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솔직히 이 정도 시댁이라면 편한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딱 잘라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오빠는 뭐 하는 거야? 언니가 이렇게 취할 때까지. 저는 친척들 보는 앞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딸을 말렸습니다. 미선아 그만해. 다들 너무 취했어. 수진이 너도 취해서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얘기가 없구나? 그러가. 상황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수진이는 다시 말하더군요. 아가씨는요? 그럼 명절에 뭘 하셨는데요? 매번 늦게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뭐라고요? 전 여기가 친정이에요. 시댁 가서는 언니처럼은 안 해요. 아가씨, 저도 사람이에요. 명절마다 일만 하는 기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사도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전 진짜 지쳤어요.
그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아들이 수진이를 말렸고 고모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8시 마지막 친척도 집을 나갔습니다. 다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형님, 힘내세요. 응. 고마워.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미선이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돌보느라 방 안에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명절 음식 특유의 냄새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엄마, 물 마실래?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쓰라렸어요. 엄마, 괜찮아? 미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아니, 아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오빠, 머리 아파. 어지러워. 며느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술 왜 그렇게 마신 거야? 친척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구역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화장실 가자.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선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속상했지? 엄마가 너무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이젠 엄마만 생각해 마음 편히 살아.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다른 시어머니처럼 딱 잘라서 얘기해. 엄마가 며느리 위한다고 말 아끼고 희생하는 거 나나 알지 아무도 몰라. 봐, 언니가 얘기하는 거. 오히려 답답하다잖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 취해서 나온 말이라지만 그 말이 며느리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숨기고 있던 마음이 술 기운에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정말로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제가 착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나도 이 명절이 너무 힘들어. 밤 9시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술 기운이 빠지며 눈빛이 젖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슬김의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젠 서로 조금씩 쉬자. 며칠 후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민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시집 오기가 무서웠어요. 왜? 그게 말이죠. 제 친구들이 다 시집살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힘들다고,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어떤 고생을 해도 참아야지 하고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착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편하게 하라고만 하시고,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 나는 복이 많구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했죠. 그랬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겉으로만 착한 척 하시는 건 아닐까? 속으로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눈치를 보게 됐어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나는 네가 명절 때 음식 준비를 같이 안 하는 거, 게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히 생각했어. 그런데도 나는 내 시어머니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만 알았지. 이제야 말을 하는구나. 근데 그걸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옳지 않았던 것 같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어. 내 시어머니처럼은 안 되려고 했지.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제가 뭘 잘못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해요. 그래, 알았다.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뭐가 힘든지, 뭐가 부담스러운지. 그때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럼 나는 너 다시 안 본다. 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억울함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1년이 지나고 추석 명절 한 달 전쯤이었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달력이 눈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거실 달력엔 커다랗게 추석 연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식탁엔 어제 남은 김치찌개 냄비가 식어 있었고 식탁보 위엔 내가 적어놓은 장보기 목록이 그대로였죠. 당근, 동태, 산적꼬치, 전 부칠 밀가루. 적다 말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달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응.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냥 마음이 좀 그러네. 남편이 내 옆에 앉았어요. 또 며느리 생각해? 그럼 안 되나. 작년 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콱 막혀.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도 술김에 그랬지 뭐.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명절이 힘든가 봐. 그건 알겠는데 말이야, 여보. 그날 내가 느낀 게 있었어.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나도 이젠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 남편이 내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나 보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여 명절이 싫다고 하는 거 보니 예전엔 며느리가 안 오면 서운했거든. 근데 요즘은 오면 더 불안하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날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눈치나 보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 잠시 말이 끊겼어요.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밖에선 매미 소리가 울렸죠. 여보,
응, 올해 추석은 우리 그냥 조용히 보냅시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조용히라니? 명절에 사람들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어디라도 좀 다녀오자고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명절에 쭉 제사를 지내던 양반인데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나요, 어디?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이 말했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좀 편히 살자고. 언제까지 조상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했지만 이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좀 바꿔보자고.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남편의 뜻밖의 얘기에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 양반도 나이가 들긴 했나 보네. 그 대쪽 같던 양반이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젠 내 마음 좀 챙겨야겠어. 몇십 년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이젠 며느리 눈치까지. 나 이제 그만할래. 당신 이해해줘, 고마워. 남편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번엔 당신 마음대로 해.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남해 어때? 바다 보고 조용히 산책도 하고 그러자고. 좋지. 그럼 이번 추석 차례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해야지. 올해는 며느리 내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나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놨어요. 차향이 퍼지며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알겠어. 뭘? 명절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어야 해. 평생 며느리 눈치, 친척 눈치, 남의 눈치 보며 보냈잖아. 이제 내 눈치 좀 보면서 살래. 남편이 크게 웃었어요. 당신 참 많이 변했네. 변해야지. 안 그러면 늙어가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날 오후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잘 지내지? 네. 추석 준비는 어머니, 언제쯤 같이. 수진아.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이번엔 너희끼리 해. 나랑 네 시아버지랑은 여행 좀 다녀와야겠다. 네? 어머니, 정말요? 응.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내 마음도 이해해. 시집 와서 명절이 얼마나 벅찼을지.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번 추석은 너희끼리 지내고, 다음 명절부터는 너네도 여행도 가고, 그렇게 보내. 전화를 끊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묵은 먼지가 조금은 털려나간 기분이었어요. 저도 속사포처럼 며느리에게 퍼부을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서로 이해하며 잘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에서 짐은 지우지 않은 채. 당신 진짜 속이 다 내려갔지? 응. 여보, 이번엔 나 명절 음식 대신에 회 먹을 거야. 하하. 그래. 명절에 전 부치느라 고생하던 당신이 이제 회 한 점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이지. 나는 창밖으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멀리 구름이 흘러갔어요. 올해 명절엔 기름 냄새 대신 바다 냄새 맡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명절은 내 몫이 아니라 내 쉼이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